원경 왕후가 중전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태종 이방원이 경연청에 나와서 10여일 동안 거처하였다. 경연청이 뭐예요? 경연청. 저 신하들과 이야기하는 논의하는 곳, 비즈니스 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곳에 나와서 10여일 동안 거쳤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집에 안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10여일 동안? 맞습니다. 자, 이 일은요. 태종이 즉위한 지 겨우 한 달이 지났을 무렵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각방 쓰는 거하고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도 다 눈이 있는데 막 수근수근거리죠. 아 근데 뭐 바빴나 보죠. 아니면 그냥 그동안 일이 너무 많아서 그죠, 다 여기서 좀 처리한다. 편하게 휴식? 도윤 씨는 바쁘면 집에 안 들어가시나 봐요. 아니요, 집에 계속 들어가는데. 아, 저는 집에 계속 들어가요. 다 늦게 끝내자고. 아, 무슨 말이에요? 하자고. 에휴. 근데 남자들은 가끔 이렇게 휴식하는 시간도 필요해서 그러지 아 않았을까요? 근데 이 왕조사 남자니까. 12여일은 좀 심하긴 했다. 11일은 좀 심하죠. 혼나야지. 일주일이면 괜찮은데. 저 혼나야지. 뭔가 이제 균열이 생기네요. 뭔가 좀 느낌 안 좋아. 싸한 분위기 들어옵니다. 자, 기록엔 원인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태종이 중궁의 투기 때문에 경연청에 나와서 10여일 동안 거처하였다. 중국의 투기? 투기했어요? 왕이 침전을 옮겨 지낸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이유는 바로 원경왕후의 질투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태종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희로애락을 함께했던 이 부부 사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태종이 즉위하자마자 후궁을 드리는데 열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당연히 화가 나죠. 혼나지. 그러니 원경왕후 기분 어떻겠어요? 너무 나쁘죠. 장가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옛날부터 잘 봐줬는데 이렇게 변하니까. 왕이 되자마자. 그러니까요. 원경왕후 입장에선 뭐 당연히 너무 화가 나가지고 참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면서 태종에게 잔소리를 했고 그러자 태종이 원경왕후의 잔소리를 피해서 아예 잠자리를 옮겨버린 겁니다. 근데 교수님,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왕이 되자마자 후궁을 드리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예, 그 태종은 왕권 강화의 한 방편으로 왕실 자손을 늘려야 한다면서 후궁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외척 세력의 분산을 위해서 왕실의 번영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후궁을 계속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아하. 한마디로 태종이 후궁을 드린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외척 경계. 원경왕후와 민씨 집안의 세력이 커지는 걸 경계하려 했던 겁니다. 그렇게 부부 사이에 냉랭한 기류가 흐른 지 6개월. 그 무렵 원경왕후를 더 화나게 하는 남편의 어명이 내려집니다. 태종이 정비전의 시녀, 환관 등 20여인을 내쳤다. 정비전은요, 바로 원경왕후가 지내던 곳을 가르칩니다. 거기에 이제 시녀랑 환관을 내친 거네요. 그렇죠. 오. 그렇죠. 태종이 원경왕후 처소에 궁녀와 환관 등 20여 명을 쫓아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경왕후의 수족을 잘라버린 거죠. 그러니까. 진짜 더 힘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때도 또 원경왕후와 태종 사이에 크게 부부싸움이 났습니다. 자, 부부싸움의 발단은 누구였을까? 바로 태종이었습니다. 태종이 이번에는요, 궁녀에게 승인을 내렸거든요. 승인이 뭔지 아시죠? 네. 그런데 그 승인받은 궁녀의 정체에 원경왕후가 완전 아연실색합니다. 왜냐하면 그 궁녀는 더 이상 태종이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인물이었거든요. 네? 자, 어떤 궁녀길래 그랬을까요? 원경왕후의 시녀? 맞아요. 맞구나. 그거는 좀 선을 넘는데.
믿기 어렵겠지만 원경왕후가 궁 밖에서부터 데리고 있던 시녀였던 겁니다. 원경왕후는요, 당장 그 궁녀를 데려다가 처신 잘못했다면서 아주 호되게 꾸짖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태종 귀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내가 품었던 그 여인이 지금 가서 혼냈대. 자, 그때 이 태종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거 되게 드라마에서 보던 장면이네요. 그렇죠. 태종은요, 원경왕후 심했다 라고 하면서 적반하장으로 더 화를 냅니다. 그 결과 아예 그냥 중군정 시종들을 싹 다 없애라면서 초강수를 둔 거죠. 와. 여러분, 이렇게 후궁 문제로 부딪힐 때 원경왕후 심경은 어땠겠습니까? 와, 기껏 키워놨더니 그럼. 정말 굉장히 나쁜 사람이네요. 그러니까요. 아. 이게, 야, 그냥 그동안에 내가 호랑이를 키웠구나. 후회될 아니, 것 같은데? 보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칼을 꽂고 있으니까 너무 화나죠. 교수님, 근데 조선시대는 이렇게 중전이 약간 왕을 좀 질투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로 좀 들었는데 괜찮은 건지. 원경왕후는 고려 시대에서 자란 여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려 사회는 일부 일처제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후궁들이기를 이해할 수도 없었고 질투도 심했겠지요. 거기다가 눈치가 빨랐던 원경왕후로서는 친정 집안을 경계하려고 하는 태종의 의도를 모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후궁 문제로 태종과 부딪혔던 거죠. 여러모로 진짜 거슬리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치밀어 오르는 화를 사귀고 또 사귀던 원경왕후. 그런데 몇 개월 후 원경왕후의 속에 천불이 있는 일이 발생합니다. 궁 안에서 누군가의 가례, 즉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 신랑의 정체 설마. 누굴까요? 내 남편? 맞아요. 설마 이게 가능해요? 이게 아니, 잠깐만. 지나가다가 결혼 보는데 누구야? 내 신랑이네? 이러잖아요. 아니 역대 왕 중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가능해요? 아니, 너무 황당한 거 아니에요? 자, 남편 태종은요, 명문가였던 안동 권씨 집안의 딸을 후궁으로 들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건 태종이 직접 성대한 결혼식, 즉 가례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가례를 치르신다는 것은 다시 장가를 가신다는 말이옵니다. 헌데 그 정령 가례식을 설치하라고 명하시는 것이옵니까? 그렇소. 작정하고 성대한 결혼식까지 새로운 후궁과 열겠다 폭탄 선언을 한 상황. 자, 원경왕후 그 말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아, 절대. 원경왕후는요, 당장 태종에 달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상감과 더불어 함께 어려움을 지키고 같이 화란을 겪어 국가를 차지하였사온데 이제 나를 잊음이 어찌 여기에 이르셨습니까? 속상한 게 다 담겨 있다. 화가 아니라 속상한 속상해. 마음을 썼네요. 와, 내가 그동안 살아온 삶과 목표 자체가 정말 허무한, 그렇죠. 예, 정말 잘못된 꿈이었다는 생각? 왜냐면 왕이 되기 전에는 행복하고 사이 좋았잖아요. 너무 높이 올려놨어요. 맞아요. 와, 태종이 즉위한 지 6년째가 된 1406년 8월 어느 날 태종은 주요 정승들을 불러놓고 폭탄 선언을 합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과인이 가장 신뢰하는 신하들에게 내 뜻을 가장 먼저 알리려고 불렀소. 예, 전하. 오늘부로 세자에게 양의를 할 것이오. 전하, 그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과인은 이미 결단을 내렸소. 지신사, 예, 전하. 지금 당장 세자에게 내 명을 전하고 국세를 전하시오. 전하. 태종이 이제 불과 13살인 세자
양녕대군에게 왕위를 준다는 거였습니다. 갑자기 왜 저러지? 자, 그럼 태종의 이런 뜻을 건네들었을 원경왕은 또 어땠을까요? 근데 원경왕후의 입장에서는 싫어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맞습니다. 원경왕후 입장에선 뭐 그닥 나쁜 일이 아니었죠. 자신의 첫째 아들 양녕대군이 왕위 물려받는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건 원경왕후의 입장이고요. 조정대신들, 네, 양위하시지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되옵니다. 네, 왜요? 왜냐면 왜냐면은- 떠보는 거잖아요. 어. 맞습니다. 그래서 문무백관들은요, 양위 선언 이튿날부터 단체로 결사 반대를 목 놓아 외칩니다. 이들 사이에서는요, 원경왕후의 동생들 민무구, 민무질 형제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양위를 놓고 태종과 신하들의 실랑이는 일주일이 넘도록 계속됩니다. 그리고 결국 태종이 양위하지 않는 것으로 이 사건은 일단락됩니다. 자, 그렇게 해프닝으로 끝난 듯했던 태종의 양위 파동. 그런데 양위 소동이 일어난 지 약 1년이 됐을 무렵인 1407년 7월 상소 한 통이 궁 안을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그 상소는 원경왕후 역시 경악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지난해 전하께서 장차 내선을 행하려 할 때 민무구 등은 스스로 다행하게 여겨 기뻐하는 빛을 얼굴에 나타냈으며, 즉 민무구 등이 태종이 양위 의사를 밝혔을 때 왕이 바뀌는 걸 좋아했다는 겁니다. 태종의 입장에서는 그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불충 중에 불충이었겠죠. 맞아. 그런데 상소에는요, 민씨 형제의 문제 행동이 또 적혀 있었습니다. 세자 이외에는 왕자 가운데 연기가 있는 자는 없어도 좋습니다 하였다니 금장의 마음을 품은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민무구, 민무질 형제가 세자 외의 왕자를 죽이고 그 세자를 앞세워 정권을 장악할 마음을 품었다, 영모를 꾀한 게 명백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상소 하나만으로 태종이 처남들을 의심했을까요? 좀 뭔가 쌓인 게 있었나요? 태종은요, 사실 몇 년 동안 이 민씨 형제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모년에 매우 큰 종창이 났었는데 무구, 무질 이들은 가만히 병세를 엿보고 9살 된 어린 아들을 끼고 나라 권세를 쥐려고 꾀하였다. 그러니까 해석해보면 태종이 즉위한 지 2년째 되던 1402년의 민씨 형제 등이 당시 9살 된 세자 양녕대군을 왕으로 세우고 권력을 쥐려고 도모했다 라는 거예요. 지금요, 한마디로 1402년 이미 민씨 형제가 양녕대군을 앞세워 권력을 차지하려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싹터 있었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1407년 상소는요, 그 의심의 불길에 기름을 퍼부은 격이었죠. 교수님, 그 민씨 형제가 진짜 영모를 꾸민 건 맞아요? 민씨 형제가 영모를 꾸몄다라고 하는 정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영모가 언급된 이상 민씨 형제의 편을 들어줄 사람은 없는 거지요. 그리고 태종 스스로 즉위 초부터 민씨 집안의 권력이 강해지는 걸 상당히 경계했고, 근데 그러던 중에 이 상소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부를 떠나서 민씨 형제를 처벌하기 위한 아주 좋은 명분이 되었지요. 자, 그러면 태종은 영모를 꾀했다는 혐의를 받은 민무구, 민무질 형제에게 어떤 벌을 내렸을까요? 이게 반역이거든요. 반역. 어떻게 네. 보면. 유배? 유배. 태종은요,
의외로 강도가 좀 약한 벌을 내립니다. 자원안치라고 하는데요. 이 자원안치는 뭐냐면 두 형제를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유배를 보내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원하는 곳이면은 그렇죠. 좀 그래도 약한 유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 누군가로부터 태종에게 깜짝 놀랄 요청이 하나 들어옵니다. 한층 처벌 강도를 높여서 둘을 더 먼 지방으로 보내라는 거였습니다. 자, 이 요청을 한 사람, 더 벌을 주라는 이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설마 설마 누구야? 민재. 아버지? 정답! 아버지가? 와 근데 아버지 대단하신 아버지가요? 사람이다. 정말 멋있는 사람이다. 민재는요, 태종이 아들들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지금 여론까지 뜨거우니까 태종이 우리 아들들 죽이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지방으로 더 멀리 보내달라고 청했던 겁니다. 더 큰 벌이 떨어지기 전에 목숨만은 부지하게 하려고 선수를 친 겁니다. 미래를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역적이 된 민씨 형제들. 자, 이 모든 상황들은 원경 왕후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다시 가야죠 왕한테. 자, 남편 태종을 찾아가 한마디를 던집니다. 여기서 문제. 이때 원경 왕후가 태종을 찾아가서 한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답. 정답. 이런 배은 망덕하니. 지금 진짜 이런- 원경 왕후처럼 얘기했어 지금. 이런 배은 망덕한 놈. 오답. 정답. 이러다가 아주 그냥 나까지 내쫓겠네. 아주 그냥 나까지 보내보지 왜? 아닙니까? 정답. 이제는 맞서지 않습니다.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살려만 주십시오. 너무 같죠? 오답이고요. 지금 살려달라 오케이. 네. 여기에 단서가 붙어요. 정답. 정답.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제발 살려만 주세요. 우리 아버지도 계시고 우리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까지만이라도 우리 동생들 살려주세요. 정답. 아버지 어머니 중요하지. 네. 맞습니다. 원경 왕후는 남편이 이미 영모 확신했고 그래서 동생들을 이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용서는 바라지도 않고 그저 제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죽이진 말아달라고 한 겁니다. 너무 슬프네요. 그렇게 간신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이 민씨 형제들이었지만 이 사건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고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추측되시죠? 누구였습니까? 신하들. 그렇죠. 네, 바로 신하들. 신하들은요. 아니 욕심을 품은 민씨 형제를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지요.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상소를 올립니다. 신하들은 왜 이렇게 끊임없이 상소를 올렸을까요? 태종은 없애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신하들에게 못 이기는 척 이제 그 신하들의 의견을 받들면서 자신의 의도를 실현하려고 한 거죠. 그렇지. 신하들이 눈치를 엄청 봐야 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신하들이 그 당시 신하는 눈치에 신이 돼야 돼요. 지금 왕이 이 사람들을 처리하고 싶어 하니까 말은 못 하니까 신하들이 영모입니다. 처리해주십시오. 이러면 이제 왕이 어떻게 그러냐. 야 누가 그런 말 했어. 그러면서 후회 안 하겠어? 그럼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이러면서 보내. 얼마나 힘들겠어요 신하들이. 맞습니다. 신하들이 태종이 민씨 형제를 죽이고 싶어도 처남이기 때문에 선뜻 행동에 못 옮기고 있다는 걸 눈치를 챈 거예요. 그런 태종의 의중을 읽고 일종의 명분을 만들어 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모습이죠. 와. 하지만 태종은요. 상소를 계속 모르는 척합니다. 오. 계속 모르는 척. 더 뜻이에요 그게. 네. 더 올리란 뜻이에요. 연기하네요. 좀 더 강력하게. 그럼요. 근데 태종은 적어도 장인인 민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죽이지 않으려 했던 것이죠. 그렇게 또 1년이 흐르고 1408년 9월 원경 왕후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병석에 있던 아버지 민재가
세상을 떠난 겁니다. 남편 태종은요, 유배 갔던 민씨 형제들을 불러들여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은 뭐 했을까요? 그 다음에 그리고 단 보름 후 태종은 충격적인 교제를 내립니다. 거기서 민무구 민무질의 죄를 10가지로 정리해서 열거하죠. 교지를 통해 민씨 형제가 역모를 꾸미고 있었다고 단언을 한 겁니다. 이후 1409년 민씨 형제는 유배지 중에서도 가장 험지였던 제주도로 보내집니다. 원경왕후는 제발 거기서라도 멈추길 바랐을 겁니다. 그러나 다음 해인 1410년 유배지의 죄인들에게 과인의 명을 전하시오. 두 죄인에게 자결을 명하오. 결국 민씨 형제에게 자진을 명합니다. 무섭다 진짜. 교수님, 태종이 꼭 처남들을 죽이기까지 했어야 될까요? 그랬던 이유는 세자에 대한 걱정입니다. 양녕대군은 어릴 적 외가에서 커서 민씨 형제들하고 유대 관계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민씨 형제들한테 휘둘릴 수도 있으니까 미리 처리한 거고, 태종이 민씨 형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일부러 양이파동을 일으키고 상소로 덫을 놓았다라고 보기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렇게 원경왕후는 한순간에 남동생 둘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원경왕후는 남편 태종을 찾아갑니다. 전하가 사람이요. 통곡하면서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렇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땐 살려달라고 했는데 매몰차게 자신의 부탁마저 차버린 남편을 보면서 신랄 같은 믿음마저 완전히 깨졌습니다. 아이고야.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태종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또 누구 역모로 엮일까 봐 겁나는데요. 얘는 그냥 선을 넘었어요, 완전히 사람이. 태종은요, 원경왕후가 도가 지나치다 라고 하면서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이 말입니다. 청비가 민무구의 원망을 끼고 여러 번 불손한 말을 하였으니 장차 패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다만 예전 뜻을 생각하여 스스로 세워지기를 기다리겠다. 원경왕후가 남동생들의 일로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남편을 향해 날선만들을 한 거겠죠. 태종은 그런 원경왕후의 태도가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왕비인 원경왕후가 남편은 뒷전이고 친정편만 든다면서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예정을 생각해서 간신히 참고 있으니 원경왕후는 스스로 반성하고 앞으로는 달라지기를 기다린다. 제발 나서지 말고 남편 뜻에 고분고분 따르라 라고 경고를 날린 거예요. 이제는 정말 남이 되어버렸네요.